바둑판 앞에 이 젊은 청년의 진지한 눈빛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바로 바둑 황제 조훈현 국수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세상의 모든 바둑판은 같은데도 그 수일기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깊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 탁월한 수일기와 승부수로 한국의 바둑 역사를 새롭게 쓰신 조훈현 국수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전쟁 직후 가난한 남도 땅 목포 바닥에 세상을 놀래키는 바둑 신동 하나가 나타났다. 세계 최연소 프로기사 조훈현. 9살 어린 나이로 일본 바둑계의 거목 세고의 문화에 입문한 뒤 국내 전관왕은 물론 국제대회 사이클링 히트를 비롯해 무려 150회 타이틀 기록과 세계 최다승 기사로 자리매김된 찬란한 업적으로 한국 바둑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간 바둑 황제. 부드러움과 스피드, 치열한 승부 근성과 번뜩이는 감각, 일평생을 숨막히는 승부 인생 속에서 살아왔고 아직도 승부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진정한 프로, 한국 바둑의 신화 조훈현을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한국기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조훈현 국수님 뵐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 이 방은 그 기사실이라고 전문 기사님들이 바둑을 연구하는 실이에요. 그래서 연구생 이외에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고 국수님 뵈려고요. 저 따라오세요. 아직도 장거 중인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웬일이세요? 오늘 여기에 오면 국수님 뵐 수 있다고 왔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데인가요? 여기는 이제 기사실이거든요. 예. 네, 이제 기사들이 이제 연구하고 예. 이제 담소도 나누고, 네 그래. TV에서 보면 이렇게 해설이 있던데. 네, 근데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특별 대국 안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군요. 거기는 이제 조용해야죠. 그건 다 이제 대국자 두 사람하고 이제 기록자만, 관계자만 있고 거의 이제 보통은 들어갈 수가 없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죠. 국수님 특별히 한번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자, 우리 카메라님 모든 기사님들 조용히 하셔야 돼요. 기사님이라고 다 같은 기사가 아니에요. 이 기사가 아니라 바둑을 따라오십시오. 여기 오세요. 네. 쉿. 근데 저는 이 안에 그 초침 시간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요. 그럼요. 와, 이 긴장감이 정말 그 무거운 침묵이. 근데 그때 그 대국을 해보셔야 알지만 그 시간이 본인한테는 어떤가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 바둑 둘 때는요, 이 열중을 해가지고 사실 몰라요.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예, 하죠. 거의 잘 몰라요. 특별하게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조그만 소리도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큰 소리도 전혀 안 들릴 때도 있고. 아마도 저분들 우리가 왔다 간 것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열중하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도 실수한 적이 있는데 친한 분이 오셨는데 바둑도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전혀 모른 채로 해버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아시는 분이 왜 모른 채 하느냐. 근데 저는 그 사실도 몰랐어 보시면.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고 실은 그게 아니고 바둑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뭐 그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쁜 분이세요. 당연하죠. 네, 여기가 이제 저기는 특별대국식이고요. 아까 특별대국? 네, 여기는 이제 본선대국식이라고. 네. 그 전에 이제 중요한 시합은 여기서 이제 먼저 이루어지죠. 여기서 본선을 예. 하고 저기는 최종 결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이제 예선이라고 예. 여기 올라오기 전에 또 거기서 추려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약간씩 이제 좀 방이 다르죠. 그럼 이게 한층 올라오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들죠. 시간이 네, 걸리는 네.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만 둬도 대단하고요. 사실 그 저 방에 특별대국식에 대국실에 두 분들이 들어간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그냥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실제 바둑을 그 도전기를 둔다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서 대국했다는 것이. 네. 저희는
그냥 올라온 데다가 특별 대용실도 가보고 야 신난다. 가시죠. 아주 어릴 적부터 바둑을 시작하셨어요. 한 40년 넘게. 시작은 만 4살 때 했으니까요. 그 이제 시작하는 건 한 50년, 거의 50년 다 돼가고요. 프로 생활만 근 40년 되죠. 와, 근데 일반적으로 4살이면 알고 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그때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친구분하고 두시는 걸 보고 네. 그냥 옆에서 보다가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냥 이게 보이던가요? 바둑. 그래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하게 4살 때 기억을 더듬어 볼 수도 없고. 근데 어찌 보면은 참 정해진 운명대로 쭉 살아오신 외길 인생이 아니었나 싶은데 때로는 내가 왜 이걸 했을까 하는 그 후회도 있으셨을 것도 같고. 뭐 이만큼 했으니까 네. 이제 뭐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고 네. 그냥 이 길로만 걸어왔죠. 근데 사실 그걸 누가 강요해서 그 길을 가신 건 아니잖아요. 네. 어찌됐건 본인의 선택으로 오신 거죠. 선택이라기보다도 바둑을 배우고 나서 네. 또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만 5살 때 그것도 기원 원장님께서 얘는 뭐 재주가 있으니까 네. 바둑 재주가 있으니까 좀 서울에 가서 공부시켜라. 예. 또 아버님이 또 그걸 또 호기에 받아주셔가지고 또 일가족 다 올라왔어요. 예. 그냥 바둑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 19살 때 입단을 해가지고 네. 또 그 교포분이 그 일본 제일 교포분이 또 바둑 좋아하시는 분인데 또 기왕이면 일본에 가서 공부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만 해도 일반이 최강이었거든요. 제일 셌고 그래서 또 그 바람에 또 이제 일본에 가게 되고요. 예.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병역 그 군 복무 때문에 네. 그 군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귀국하게 됐죠. 예. 잠시 그 대전을 이렇게 엿봤지만 그 고요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침묵의 긴장감 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요. 실제 그 대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담배를 많이 피웠었거든요. 뭐 예전에. 그때는 예전은 많이 피웠는데 네. 이 바둑 두기 시작하면 이제 몰라요. 아픈데도 모르고 담배 피우는 것도 모르고 이제 모르는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감기 몸살. 어딘가 꼭 그 죽을 병에 걸린 큰 병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네. 머리는 아프고 네. 하여튼 근데 열도 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 또 병원에 가보면 이제 천만다행인 게 이제 큰 이상은 없고 예. 또 그 소리 들으니까 조금 또 나아지대요. 그 아프다가도 네. 뭐 좀 근데 뭐 그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실 보기에는 뭐 하루 종일 앉아서 네. 뭐 별거 하지만은 사실 그 대충 보면은 피가 머릿속으로 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떠냐면은 대국하고 나면은 네. 거의 그날은 잠을 못 자요. 네. 이게 거의 그 가라앉지가 이제 머리에 피가 몰리니까 위로 이게 잘 쉽게 가라앉지가 않는 거죠. 근데 끝나고 나면 저녁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녁 먹고 할 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예민한 것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뜬으로 세우고 새벽녘에 이제 잠깐 조는 정도. 근데 그건 지금도 그래요. 예. 세월이 지나서도 잘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의 그 프로 기사분들은 자기만의 그런 걸 다 갖고 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술로 푼다든가 뭐 이제 그 딴 걸로 이제 풀죠. 네. 이제 뭐 요새는 오락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거를 푸는데 저는 이제 술을 못 하니까 예, 약간 이제 딴 걸로 풀라 해도 잘 그리고 이제 뭐 운동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는 몸이 지치니까 이 나가기가 싫어요. 네. 네. 또 이제 늦게 끝나고 그래서 결국은 좀 쉽지 않고. 그 꿈도 혹시 바둑 꿈 꾸신 적 있으세요? 아 꿈은 저는 제 애 엄마는 많이 꾼다 그러는데 네. 저는 꾼 적이 거의 없어요. 뭐 그래요? 이 꿈을 꾸더라도 거의 잊어먹고요. 예.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뭐 흰색 옷과 까만색 옷은 싫어하시는 그런 거는 전혀 전혀 관계된 그 바둑에 관계되는 꿈은 꾼 적이 없고. 예. 일반적으로 조은현 국수님의 그 신화가 네. 바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신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 부모님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라고 막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네, 등을 그렇죠. 미루셨다면 요새는 그
그 조은영 국수님 덕분에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원하는 것을 해라.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뭐냐면 그 재능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빨리 알아야 되는데 운동이냐, 춤이냐, 노래냐, 학업이냐, 뭐 그걸 알아야 되는데 또 운동도 여러 가지 있고 또 뭐 음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근데 그게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러니까 저희 그 소리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뭐든지 바둑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그건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 미술이고 운동이고 모든 분야에서 제가 생각에는 뭐 요새는 뭐 영살 교육까지 있다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네. 한 살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뭐든지 예, 물론 뭐 바둑도 예외도 아니고요. 예. 가만히 보면은 바둑만큼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예. 그 정말 그 요새 그 수능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맞습니다. 많이 예, 이야기 예. 나누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거는. 네. 그런 것에서는 바둑이 거의 심판이 없거든요. 네. 예, 뭐 요새는 입회다 해가지고 심판격이 있기는 하지만은 보통 대부분 했을 때 어찌됐든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도 다 정해진 그 룰, 그 규정에 의해서 다 되거든요. 아마 이렇게까지 그 신사적이라 할까 깨끗한 그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바둑이. 대전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대전 했을 때는 이제 가끔 담배 필 때인데 이제 극히 드물지만은 이제 그 차를 마시다가 네. 예, 이게 이제 담배를 몰두하다 보면 거기다 털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저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저 선배분이 이제 그 차를 또 맛있게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 참 이렇게 마당도 넓고 역시 저희가 상상했던 국수님 댁이에요.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작고요. 자. 네, 그래도 꽤 오래됐어요. 한 15년? 예. 네, 그래서 가까이 사모님 됐어요. 보세요. 사모님 예? 안녕하세요. 제 짝입니다. 들어가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참. 그때는 담배 예. 많이 피워가지고 예. 말랐을 때예요. 어. 예, 살이 안 쪘었는데 지금은 오늘 좀 판약이 다르죠. 사모님을 많이 쫓아다니셨겠어요? 국수님께서. 전혀 아니에요. 아. 그 저기 자제분들이신가 봐요. 큰 아들이고요. 예, 얘가 큰 아들이고 아들이 큰 딸하고 이게 좀 어렸을 때 찍었나 보다. 아주 지금은 다 컸어요. 예, 지금은 다 커가지고 다 오래됐네. 대학생들이. 아니 두 분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사진 같은데 이땐 아 그때는 아마 일본에 처음 가가지고 네. 요미우리 신문사 방문했을 때예요. 예. 굉장히 어린 나이 때죠. 10살 때죠. 10살 때. 건너가서 바로 신문사 갔거든요. 세상에. 네, 조은영 국수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나란히 이렇게 뵐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희가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뭘 좋아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고향이 목포시니까 이 맛을 아시겠다. 눈 감고 계세요. 네. 자, 제가 두 과연 분 다 뭘까? 두 분 다 뜨지 마세요. 제가 뜨라고 할 때까지요. 짜자잔. 냄새로 벌써 아시지 글쎄. 않을까? 자, 뭐요? 일단 눈 아니. 뜨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에이, 국수님 뜨셨다. 아니 벌써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방법이 네. 없어요, 그죠? 예. 전라도 사람하면 이 홍어 맛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어떠세요, 제가- 국수님? 좋아하는 건데. 그죠? 예. 당신 좋아하는 거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워낙에 홍어 많이 좋아하셨죠. 예, 좋아하셨어요. 요즘 어머니 뭐 근데 좋아하시고. 사실 홍어는 흑산 홍어가 네, 최고잖아요. 최고인데요. 네. 요새는 거기 드물고요. 예. 이제 한동안 외국산 정말 못 네, 먹었지. 홍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엄선된 걸로. 아유, 감사합니다. 흑산도에서 정말 제일 귀한 걸 넘어온 주셔가지고. 거예요. 근데 이게 홍어를 그냥 안 먹고 왜 삼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또 예, 산업이라 해가지고 예. 돼지고기하고 또 김치하고 해서 싸먹죠. 네. 예, 근데 이 삼합이 이게 되기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완벽한 삼합의 맛을 재현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자, 어, 돼지, 네. 예, 그다음에 묵은 김치. 김치, 정말 잘 와, 정말. 먹었다. 자, 초장. 이 빛깔만 봐도 아시겠지요? 예. 자, 두 분이서 이거 그래도 제가 눈 먼저- 감고 있을게요. 먹여 드세요. 드셔도 돼요. 내가 당신을 아니 그래도 내가 만들 수는 있어 이거를. 네. 여기다가 예. 김치 그다음에 벌써부터 침이 나오네. 이거 먹기도 전에 큰일 났네. 홍어를 넣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얹어야 진정한 삼합이 되지. 예. 잘 먹겠습니다. 글쎄. 아유, 야, 그 평소 모습 아유 외로워라. 아무도 없고. 그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이런 분위기로 식사하시지요? 근데 잘 먹여주지는 않지 요즘. 어떠세요? 어릴 적에 그 맛 그대로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럼 또 바로 또 이렇게 그 정말 사모님도, 맛있겠다. 예. 난 작은 걸로. 작은 게 없네. 이 전 국민들이 이 국수님의 이런 다정다감한 모습, 바둑판 글쎄, 앞에서의 모습, 잘안 되네. 사각의 그냥 딱딱한 좀- 모습만 뵈다가 자, 이 홍어도 떨어지기가 싫어서 아니 홍어가 정말 좋다. 쫀득쫀득. 그지? 꼬들꼬들한 게. 제대로 왔죠? 홍어가. 예. 예. 저 홍어 보는 거는 배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하던. 아, 워낙에 홍어 음식을 잘 하셨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네. 원래 그 목포 분이신데 네. 야 그래도 이쁜 사람부터 먼저 드려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먼저 저는- 드세요. 아니 아이고, 먼저 드세요. 아니 뭐 또 먼저 드세요. 야. 이렇게 큰 걸 주셔가지고. 양심이지. 당신도 줄게. 근데 그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원래 그 친정이 배 선주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생선을 굉장히 잘 아세요. 이제 저 결혼하고 나서부터 수산시장 저 데리고 가가지고 흑산도 홍어 보는 법. 그거 그거 하나는 배웠어요. 제대로 배웠어. 참 이거 오랜만이냐 처음이냐 정말. 처음이야. 아우 세상에. 글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도 나도 축하해. 아유. 맛을 휘지고 가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삼합이 입에서 녹고 있어서 글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야 정말 맛있네. 맛있어. 사모님께서 그 시어머님의 그 전라도 감칠맛 나는 음식 요리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네. 다른 요리는 별로 안 하셨는데요. 네. 이 홍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르는 법, 자르는 법 그거 가지고 이제 홍어 하나만은 제대로 배운 것 같아. 근데 이 홍어 맛을 제대로 알려면 그 주변 건들도 다 전라도 음식에 젖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사모님 음식 솜씨 좀 어떠세요? 저는 그냥 경기도니까 경기도식이에요. 그래서 아, 이 네. 삼합에 이거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묵은 김치도 그냥 묵은 김치가 아니라 한 3년 정도 이렇게 땅속에 있다가 잘 이렇게 공사. 그래야 되니까. 그 김치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 홍어를 몰랐거든요. 그쵸. 처음 봤어요. 결혼해서 홍어. 그렇지 않아도 뭐 냉장고를 여니까 썩은 고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냄새는 진동하죠. 이제 썩은 고기니까 생선이니까 이게 상한 갑자기 줄. 예, 저 상한 이해가 안 걸 갔어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맨 비싼 처음에 돈을 주고 왜 이거를 먹나. 국수님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음식 어떤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선을 좋아해요 원래. 네, 예. 생선류 음, 고기보다는 과일.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거면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댁에 계실 때는 어떤 모습이세요, 국수님? 그냥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까다롭거나 아버지로서도. 네. 아니 바로 애들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네. 100점 아빠의 빵점 남편이라면 그 빵점은 아니야. 빵점 그래도 조금 아니야? 더 줄게. 참, 저기 대표 좀 갖다 주세요. 각서에 너무 놀라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애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예. 아니 이제 여기 오실 때까지도 사모님 얘기를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사모님과의 만난 이야기. 내 첫눈에 예. 두 분이 반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아니 전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국수님한테 그건 조금 들은 게 있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우리- 뵀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조카가 네. 제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걸로 선을 본 거였어요. 어떠셨어요? 처음 보셨을 때? 여기는 제가 이렇게 낙제점이었대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바둑의 그 최고라는 걸 저는 그때 지금도 바둑 둘 줄을 모르지만 그때도 이렇게 바둑을 몰랐어요. 정말. 지금도 바둑 못 드세요? 네.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유명한 거랑 저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 자녀분들도 그럼 바둑을 아이들도 예. 아직 뭐 그렇게 바둑을 못 둬요. 그냥 죽고 사는 것만 알 정도죠. 그것만 예, 알지. 뭐 약간 본격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로. 근데 옆에 조금은 배우겠죠. 저는 예. 너무 모르니까 좀 제가 답답하거든요. 예. 참 그거는 참 의외네요. 어느 그래도 정도 이렇게 두실 줄. 아니, 지금도 근데 뭐 지금- 뭐라 바둑을 하는데 네. 지고 들어오면 뭐라 그러는데 좀 뭐 알게 되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정도가 알맞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알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전 하시는 모습을 TV에서 보시겠죠? 예. 예, 보시면 어떠세요, 심정이? 아니 TV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큰 시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같이 현장에 많이 있어요. 가서 이제 직접 그 두는 방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검토실이라 그래갖고 바로 이렇게 옆에 그 검토하고 기자들 얘기하고 다 이런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러니까. 연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전 네. 거기 가서 주로 있는데 저는 그럼 하루 종일 이제 긴장되고. 예 그럴 때는 특히 이제 오후로 이제 들어가면 그 승부하고 직접 이렇게 연관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차피 저는 집에 있어도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는 게 그래도 좀 낫죠. 근데 옛날에는 좋았어요. 거의 이겼으니까. 근데 대국 전날 어떠세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그렇게 이제 내일 큰 시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예민해진다거나 뭐 그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일은 철저하게 본인이 알아서 혼자 다 하세요. 이제 그 대국에서 좀 이제 안 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아무래도 이게 저는 저 혼자 이제 되게 좀 안쓰럽고 막 이런 거지 네. 본인은 네. 그게 평생에 그냥 하나의 뭐 일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대신 이렇게 막 피곤하고 이런 거는 지고 나면 그게 이제 좀 더 오래 가죠. 힘든 게. 그 혹시 그 바둑 대왕하고 사는 거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없으세요? 바둑? 예, 바둑 대왕과 예. 함께 사시는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뭐 불만 같은 거. 그러니까 내 남편의 직업이 이게 아니었다면 하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바둑 두는 사람인 거 알고 결혼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일상적인 이제 특히 뭐 집안 일이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뭐 해줄 생각도 안 하고 할 줄도 모르고.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제가 또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두 분 부부싸움도 하시죠? 하죠. 부부싸움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한 수 한 수 이렇게 두시는 것처럼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싸우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이쪽은 거의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시비를 건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 혼자 막 그러다가 저 혼자 근데 마무리도 혼자 하시고.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 죽기 전에 예. 한 번이라도 이겨보는 게 소원이에요. 100점 100패. 여태까지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건 절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 혼자 싸움 걸다가 저 혼자 괜찮아 왜 괜찮아. 저 혼자 흥분하다가 저 혼자 다 잘못한 거 있잖아요. 네. 웬만해서는 가만히 감정 표현이 있어도 없으시니까. 그런 형이에요. 그렇군요. 참. 그래도 한 번은 져주겠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질문 드리려고 뭐 나쁜 게 있어야 끄집어내서 그렇게 할 텐데 복종원 해주세요 빨리. 우와, 이 많은 책들은 뭐예요? 아 이거는 어렸을 때 네. 예, 저기 일본에서 예. 공부하는 거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져왔거든요. 이게 예. 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게 우리 한국 바둑책이고, 바둑책이고. 예. 이쪽은 이제 그 소설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책을 사서 많이 보고 있고요. 무협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좀 어렸을 텐데 결혼 초기 때 무역지 많이 봤고요. 예, 지금은 좀 딴 걸 보고 있죠. 예. 이야, 책들이 그 빛바랜 바둑. 예, 저 오래됐어요, 저것도. 예. 이게 일부분이고요. 예. 또 안에도 네, 되게 또 많이 책은 일본에서만 10년 동안 모아왔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선생님의 예, 도자기인데요. 네, 직접 써가지고 구운 겁니다. 무심 아무래도 바둑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네요. 이 많은 트로피들이네요 여기 예, 다. 예. 저 밑만 보고 와, 야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이제 그 동안에 우승, 준우승 한 게 받아온 게요. 예, 근데 상당 많이 또 없어졌어요. 예, 관리 잘못으로. 너무 많아서 예. 뒤에가 지금 한 줄, 두 줄, 이게 세 줄째거든요. 조금 없어진 것도 있고. 예. 생전에 어머님께서 예,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받아만 해주셔가지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엄마가 관리를 하는데 네.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못했죠. 그냥 집에만 타오면은 집에서 그냥 던져놓고 그랬는데. 네. 아 이게 이번에 그 선생님께서 예, 내신 책인가요? 네. 한 달쯤 됐는데요. 네. 나는 지금- 바둑을 상상한다. 예, 그냥 그 동안에 그 지내왔던 바둑 얘기를 예. 이제 보통은 이제 바둑 책을 써야 되는데 네. 이건 이제 소설적으로 읽을 거리로 해서 이제 그 동안에 지내왔던 거 한 조카애가 작가인데 네. 그냥 저에 대해서 이제 썼어요. 이제 그 동안에 얘기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바둑 태어나서 바둑 배우고 나서 이제 그 동안에 바둑 얘기 있었던 일 이제 그걸 다 써가지고 네. 예, 지금 한 권으로 했거든요. 예. 예. 아주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가셔서 공부 네.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단은 언어에 부딪히는 네. 문제가 크셨을 때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사실 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네. 아버님이 가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비행기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걸어서 가라 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뭘로 가느냐 그랬더니 비행기 태워준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행기 타는 재미로 한번 타는 재미로 사실 그때만 해도 그냥 갔다가 비행기 타고 슬쩍 갔다가 유람하는 식으로 오는 생각하는데 그게 한 10년 됐거든요. 네. 네. 갔는데 물론 이제 어렸으니까 일본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배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둑도 배우면서 네. 그래도 이제 급하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답답하고 하니까 네. 그걸 뭐라 그러면은 이제 기억해 놨다가 예. 이게 책이다, 예. 이게 책상이다 하면은 하나씩 하는데 물론 틀리기도 하지만은 네. 그때는 그래도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대로 빨리 배웠대요. 예. 이제 거기서 키워주신 어머니라고 그러거든요. 네. 키우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되니까 조금 듣는 거는 좀 알아듣겠고요. 어느 정도는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이 얘기는 할 수 있게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니까요. 네. 거꾸로 한국말을 잊어먹었어요. 너무 또 어릴 적에 갔죠. 예, 그것도 있고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이야 좀 들리지만은 그 조총련계가 강했거든요. 우리 이 민담보다는 그래가지고 한국말 그 하시는 분들은 조총련계가 많으니까 이 한국하고는 틀리니까 조심해라 해가지고 한국말 하시는 분들하고는 안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도 안 하게 되니까 계속 일본말로 하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잊어먹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군복무 때문에 한국에 오고. 예, 다시 와서 또 다시 한국말을 배웠죠. 아니 그 스승님한테 그 파문 사건이 있을 정도로 예, 예, 굉장히 엄격한 네.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어쨌든 그 상당히 뭐 자상하신 분이었는데 예, 그런 그 정신이랄까, 정신을 예, 가지셔야 기도 정신이라는 건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뭐 저도 그때는 사실 제가 잘못은 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금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딴 거는 뭐 잘못은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만은 제가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다시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할 텐데 네. 그래서 또 다시 파문 당하겠지만은 그런데 제2의 스승님이 이제 거기에 연구에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기바둑을 그 선배님이 투자했는데 저는 이제 할 선생님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뒀거든요. 그 한 거절했는데 옆에서 그 스승님이 큰 스승님이 야 내가 책임질게 둬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꼬마고 그 당시에는 어렸을 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뒀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이리 오너라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되게 막 뒀냐 그러다 이제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랬더니 보따리 싸
파문이었다고.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 용서. 네, 그래서 뭐 이제 변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뭐 이래 이제 선생 이러이러 하려고 그랬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다 필요 없고 기도 도타는 자체가 기도 정신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긋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키울 이유가 없다. 키워도 소용없다. 가거라. 너 한국에 돌아가거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네, 하여튼 그때는 정말 사실 뭐 죄라면 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큰 죄라고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어쩔 수도 없었고 그런데 네. 하여튼 딱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좀 하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그 죄보다도 진짜 그 정신 그 기도 정신에 어긋났다는 거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뭐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한 2주 동안 딴 데 가서 이제 그 한국 식당 가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네. 이제 밥벌이를 할까 뭐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접시는 손님이 먹다 나면 접시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접시 닦고 이제 그리고 한 2주째 고생하다가 이제 그때 좀 어떻게 용서를 빌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스승님 밑에서 배웠죠. 이제는 그 스승님의 입장에 서서 네. 후배들과 제자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점점 제가 뭐 나이 든다 할까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그 저희 스승님의 큰 면밖에 그 당시는 사실 무슨 얘기라도 몰랐어요. 어렵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이시라 할까 그런 데서 지금은 그 당시는 몰랐어요. 뭐 솔직해서 무슨 헛소리 쏘고 속으로는 그랬어요. 네. 뭐 하나 뭐 근데 지금에 오니까 더 당하게 되고 입장이 되니까 하나 하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지금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뭐 제 나름대로는 저보다 그 큰 스승님은 못 봤거든요. 네. 이게 뭐 사람이 크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에서 큰 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만나 뵀어요. 그 정도로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10분의 1, 100분의 1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고 예, 이제 아직은 조금 더 세월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것을 뭐 좋은 것은 이제 후배들한테 남기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제 자신이 좀 미숙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부모님 얘기를 더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만 해도 너무너무 일찍 조기 교육을 네. 시키신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어찌됐건 부모님의 그 사랑과 관찰이 크셨기 예, 때문에 예. 일찍부터 예. 발견하셨는 건데 예. 부모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저의 부모님을 뭐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좋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드린 말씀은 제가 뭐 낳기 전인데 이제 저희 딸들이 많거든요. 네. 저희 형제는 딸이 많은데 그러셨대요. 나 아들만 낳게 해주면은 내 전 재산을 없어져도 좋다. 근데 그게 말이 현실이 돼 버렸어요. 예, 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좀 못 살았는데 네. 이제 쉽게 말하자면 네. 내가 별로 이제 안 좋은데 태어나기 전에는 저희 아버님 때는 굉장히 그 부자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맛을 부자에서 맛을 못 모르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셔가지고 돈은 많았었는데 아마 그때 제가 낳고 나서 하여튼 그 말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또 우리 아버님은 또 저를 또 서울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못 사나 서울에서 못 사나 못 산 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아들이나 하나 키워보려고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진짜 그 없는 중에서 다 털어가지고 서울로 왔거든요. 네. 네. 그때는 저 서울에 온 기억은 나요. 어쨌든 그 바람에. 근데 그게 아마 재산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다시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님도 서울에 올 생각을 안 하셨을 거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부잣집 아들도 태어났다면 아마 이렇게는 이런 길로는 오지 않았을까. 어쨌든 뭐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아버님이 이 서울까지 오셨다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좀 대단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 과감하게 또 일본. 네, 일본까지도 예, 저도 이제 저야 뭐 어렸으니까 몰랐지만은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매일 밤 눈물로 지셨다 그러는데 눈물 흘리셨대요. 그리고 예. 이렇게 또 성공하신 모습을 다 뵀을 때 부모님께서 참 만족하셨을 것 네, 같아요. 뭐 그나마 좀 만족하시고. 다행이겠죠. 예. 네.
너무 어린 나이에 네.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좀 전에 그 홍합 삼합을 예. 드시는 홍어를 드시는 모습에서 역시 전라도 분이시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어떠세요? 전라도 하면은 그래도 그런 향수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일단 뭐 사람을 만나도 고향분 만나면 더 기쁘고요. 또 고향 얘기 나면 신나게 되고 네. 그래 되죠. 또 전라도라면 또 음식이 또 최고 아닙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또 비록 뭐 올해는 안 있었지만은 네. 또 남다르죠 감회가. 예. 아마도 그 전라도의 강인한 근성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애 엄마가 네. 제가 전라도 쪽이니까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그 전라도 쪽하고 분들하고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저기도 생각보다는 정말 정이 끈끈하고 좋으시더라 해가지고 아주 좋아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팬들의 네. 질문을 대신해서 이 복주머니에 담아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부터 긴장을 조금 하셔도 글쎄요. 될 거예요. 자, 직접 하나를 골라보시죠. 예. 네. 이게 쉬운 게 나와야 될 텐데. 예. 자, 한국 축구와 바둑의 공통점을 뭐라고 보시는지. 공통점이요? 네. 일단은 강하지만은 그래도 세계 4강이고, 예, 또 한국은 바둑은 그래도 일단은 최강이고. 그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그 상위권에 있는 게 공통점이에요. 네, 하여튼 그래도 일단 세계적으로는 하여튼 알려져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바둑 두는 사람은 앉아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앉아서 하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축구 선수분들은 바둑을 많이 두셔야 되고, 예. 이제 운동하고 나서는 좀 쉬셔야 되니까 주로 또 바둑 두시는 분도 많아요. 예. 자, 두 번째 질문을 예. 골라주십시오. 아유, 이거 굉장히 오늘 질문이. 선생님 의상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랜 일본 생활로 모국어에 서툴러서 네. 겪은 에피소드가 예, 많으시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예, 많습니다. 일단 이 습관도 다르고, 네. 이 일단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을 못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하느냐.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야단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요. 예, 그때는 이제 방송에서 일본말을 안 써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단수를 아다리라고 그러고, 예, 뭐 최대한의 이빠이라고 그러고, 와 여기 이빠이 집이 났네. 이게 이제 우리 기사들이나 그거는 보통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집이 났다를 갖다가 그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 이빠이 집이 났습니다. 이제 이래서 뭐 흙이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하여튼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겠군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드라마 올인의 실제 주인공 차민수 씨와의 네. 인연 예. 그리고 인터넷 대국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아, 예. 하셨어요. 이제 바둑을 통해서 만났죠. 아, 처음에 예, 바둑을 바둑을 했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네.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바둑길로 갔지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포카로 성공으로 바둑 쪽보다는 포카로 성공을 했고, 근데 그 와중에는 뭐 여러 가지 역전도 많았고 일도 많았지만 그래고 지금도 이제 영래가 많고, 예,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죠. 네. 인터넷 대국 이야기도 있어요. 예, 인터넷 대국은 요새 이제 그 바둑이 저희 한 4년 전부터 그 인터넷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네. 이제 뭐 대표 회사로 있습니다만 이제 바둑 사이드 그 타이sem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니까 이제 가끔 저도 들어가고 이제 이거는 제 이름을 실명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책이 없어요. 네. 이제 바둑 좋아하시는 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이거는 아이디로 들어가니까 누군지는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두다 보니까 이제 그 강한 사람이나 잘 두는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누구냐 그래 되면 또 이제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몇 사람.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또 그 차사범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골려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국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 이 차민수 사분도 프로니까 네. 보통은 아마추어한테는 지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둑이라 하면 제가 유세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또 내용도 이제 골려주는 쪽이었죠. 이게 암만 두는 거 보면 알거든요. 아, 이 친구가 뭘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는데 그게 통하나요? 안 되죠. 이게 가수한테나 통하지. 제가 그래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형편을 만방으로 진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지니까 이제 프로가 지니까 이제 열을 받거든요. 화가 이거 나죠. 화가 나고 열을 받으니까 이제 다시 두었는데 네. 그게 됩니까? 쉽지는 않죠. 아, 그래도 한 번은 젖었어요. 일부러 젖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달인가 아 이제 바둑 얘기가 나온 거야. 아, 어젠가 그제 뭐 바둑 뒀는데 뭐 나보다 훨씬 잘 두더라. 누군지 모르겠더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이제 속으로 웃었는데 이제 사실 고백을 했죠. 네. 이제 야 실은 나다 하면서 그랬더니 어쩐지 하면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골초의 변신, 그 승부수는 무엇이었는지요? 사실 이제 담배는 사실 그 군대 들어가서 배웠어요. 네. 이게 이제 군대에서 담배는 안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 지급이 돼가지고 네. 근데 가다 보니까 다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할 일도 없고 해서 피우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한 23, 4년 동안 피웠는데요. 계속 피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골초다 뭐 또 사실 뭐 담배는 끊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그때 사실 그 무관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 많았던 그 타이틀을 다 뺏기고 네. 이제 완전히 그러다가 이제 생각난 게 이제 없어지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이 한 가지라도 있으니까 이것마저 없어지면 어떠냐고 마음 조마조마하고 뭐 이제 불안하고 했는데 딱 이제 다 없어지니까 마음도 가볍고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이 이상 내 나빠질 일이 없다. 네. 있는 게 없어졌는데 없으니까 네. 없는데 뭐 더 이상 뭐 들어온 일만 생겼지 사실 거꾸로 얘기해서 그랬더니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럼 이제부터 출발이다. 이제 그러다가 일단 바둑 자체보다도 뭐 체력이나 정신력 쪽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체력부터 기대해야 되고 너 그러면은 또 이제 담배도 좀 끊어야 되지 않겠냐. 또 옆에서 그런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네, 이야기 듣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남들은 뭐 천재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 안에 그 뒷면을 보면 무단한 이런 그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바둑에 입문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네.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해주시죠.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창하 구단가 제가 제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천재다고 알려졌지만은 실제로 저는 같이 생활했으니까. 네. 아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기사 중에서는 제일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저녁 먹고 잠잘 때까지 공부하고 그 바둑 소리가 똑딱 들리는데 그게 어느새 안 들려요. 12시 1시 돼요. 가보면은 그대로 쓰러져 자고 있어요. 그냥 바둑 앞에 놔도. 사람이라는 게 인류가 되려면은 전쟁밖에 없거든요. 공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하나에도 공부, 네. 둘에도 공부. 물론 천재선은 뒤따라 주지만은 하여튼 첫째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류가 될 수가 없죠. 네, 참 오늘 그 우리 조은현 국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바둑 한 수 두는데 그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과 부담감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느리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의 더 빠른 템포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한국 바둑계를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고 저희는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f you move to the music again and again, soon the music will move 많은 you. 트로피들을 받으셨어요. Don't be afraid. 끝으로는 전부 다 내 거예요. 무슨 하나밖에 힘드네요. 아니, 이 많은 걸 받으셨는데 더 받으시면 우리 In 후배들은 the 어디서 night we can feel 사람이란 욕심이 끝이었으니까요. our love has been 다 때가 growing. 되면은 다 그래서 So sing 후배들한테 물려주게 돼 있는 거 맞죠. this